배우냐? 2학년 1학기 때 처음 배워요. 지수 법칙. 그 다음에 또 언제 얘가 나오냐면 3학년 1학기 제곱근. 이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많이 괴롭혔죠. 제곱근 A와 A의 제곱근. 이런 거 구별했었는데 A의 제곱근이 뭐였지? 뿔만 루트 A. A의 제곱근의 의미. 제곱에서 A가 되겠어. 그래서 X제곱을 A 해가지고 얘 X값을 우리가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제곱근이라고 불렀어요. 지금부터는 뭘 배울 거냐면 무엇을 n번 곱해야 A가 될지, 즉 이게 거듭제곱근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의 지수일 때 어떤 것을 n번 곱해야 A가 될까를 A의 n제곱근이라고 표현해요. 이때 이 A의 n제곱근의 개수는 n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다면 이 A의 n제곱근 중 실근의 개수는 몇 개냐를 물어봐요. 자, 실근의 개수 정확히 말하면 y는 x n제곱이라는 그래프와 y는 a라는 상수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 이게 이 실근의 개수거든. 왜? 교점의 x좌표가 이거의 실근이니까. 즉 교점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교점의 x좌표가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이 실근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특징을 봤더니 이 n을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로 나눌 수가 있었어. 짝수일 때 제일 간단한 거 뭐 있지? 우리 배운 거 이차함수 있지. 자, 그때 저 A라는 놈이 양수일 수가 있어. 0일 수가 있어. 음수일 수가 있어. 그렇다면 양수일 때는 몇 번 만나? 두 번 만나지. 그래서 여기서 실근 개수가 두 개. 0일 때는 한 번 만나지. 얘는 한 개야. 안 만나지. 얘는 한 개야. 그래서 지수가 짝수일 때는 A의 부호, 즉 양수냐 음수냐 0이냐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다릅니다. 또 홀수일 때는 제일 가까운 거 있어? 1차함수 있죠. 아마 대부분의 책에서 3차함수를 예제를 들었겠지만 우리 3차함수 안 배웠어요. 자, A가 양수일 때, A가 0일 때, A가 음수일 때. 자, 홀수일 때 뭐야? A의 부호와 상관없이 무조건 몇 개? 한 개가 안 되는. 맞나 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이렇게 그래프의 형태로 기억을 하고 문제를 접근을 하셔도 되고,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이 실근의 개수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 그럼 표를 하나 그리세요. 그리고 개수가 두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요 표를 그려놓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좀 더 직관적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외우던지 요 그래프의 형태를 외우던지 둘 중 하나 외우셔야 돼요. 예를 들어 그럼 얘가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예를 들어서 자연수 n이래. n의 n-5의 세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얘를 fn이라고 하고, n의 n-5제곱의 6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GN이네요. FN이 GN 을 만족시키는 모든 n의 값이야.
얘를 원해. 그럼 봐봐. 이 표가 있다고 쳐보자. 세제곱이야. 홀수니 짝수니? 홀수지. 그럼 얘가 양수든 음수든 0이든 무조건 몇 개야? 한 개지. 자, 6제곱 그냥 짝수지. 그러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는 1 또는 뭐 해야 돼? 0. 그 뜻은 n의 n-5가 0보다 어떤 상태여야 돼? 같거나 작거나 같은 상태여야 돼. 그럼 n은 0부터 5. 따라서 모든 합은 15.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 표를 그리고 홀수인지 짝수인지 판단하시고 문제의 조건에서 어떤 GN이 몇 개가 돼야 되는지 확인하시고 그렇다면 밑이 뭐가 돼야 되는구나 를 확인하셔서 2차 부정식을 풀어주시면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듭제곱근 많은 시험에 그냥 n개라고 생각되지만 실근의 개수를 물을 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암기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지수법칙이거든. 당연히 지수법칙은 외우셨겠죠. 지수법칙. 자, 지수법칙은 언제만 쓸 수 있지? 밑이 같을 때만이야. 자, ax 곱하기 ay a의 x 플러스 y ax 나누기 a의 y a의 x 마이너스 y a의 x의 yx a의 x 곱하기 y 그 다음에 이건 거듭제곱근 성질 제곱근의 성질 볼까? 봐봐 얘들아. 얘야 여기서 둘로 나뉘어. 자, n이 홀수야. 세제곱이야. 그럼 얘는 부호의 변화에 전혀 영향을 안 주지. 세제곱이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나와요. 절대값 안 씌우고 이거 자체가 그대로 튀어나와. 근데 짝수는 모르지. 그래서 얘는 절대값 씌워서 나와야 돼. 이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 당연히 이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특이한 애가 있었지.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어. 이때 의미 A와 B 둘 다 음수다. 이때 의미 분모는 음수, 분자는 양수다. 요것도 문제 조건으로 가끔씩 나옵니다. 여러분들 공통수학 원에서 배웠으니까 그것도 좀 알고 계시면 되시겠고 그 다음에 요것도 배웠겠죠? 이거는 배울 것 같다. 요 정도까지가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법칙인데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조금만 넘겨볼게. 15쪽을 보시면 지수의 확장이 나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을 때 지수는 자연수였거든. 그래서 자연수만 지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었어. 근데 얘를 이제 정수로 확장시킬 거야.
그럼 이제 뭐가 추가되는 거냐면 0이라는 개념과 음수일 때가 추가되거든. 그럼 얘네가 언제 나오나 봤더니 첫 번째 했더니 지수법칙으로 이렇게 되면서 A의 0승이 됐어. 근데 똑같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값이 얼마가 돼? 1이 되지. 따라서 첫 번째 지수가 0이면요 윗과 관계없이 무조건 1이야. 그리고 이때는 밑은요 모든 실수일 때 가능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봐봐. 그렇다면 음수는 언제 나오나 봤더니 이러면 이거거든. 근데 문제는 이거일 때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언제야? 이거일 때야. 즉 A의 2 나누기 A의 3 하면은 이렇게 돼요. 이러고 나니까 잠깐만 얘는 계산하면 이건데 즉 분모에 있는 지수를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타낼 수가 있다. 즉 4분의 1을 2의 제곱분의 1을 2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리수까지 이제 지수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얘를 분모로 내리려다 보니까 분모는 절대 뭐가 될 수가 없어. 그렇지. 그래서 밑이 0이 아닌 모든 실수로 바뀌어요. 자, 이제 유리수라는 범위까지를 지수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정수를 어디까지 확장시키냐? 유리수까지 확장시켜. 자, 그럼 얘는 어디서 나온 거냐? x의 제곱이 3이래. 그랬더니 양변에다가 이걸 곱하면 되겠지. 하니까 x가 이렇게. 근데 우리가 얘는 양수일 때부터 3인 거 알아. 두 개를 같이 볼 수 있구나가 되면서 이 제곱근을 지수로는 이렇게 유리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얘가 왜 2분의 1이냐? 여기 원래 2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제곱근이기 때문에 2분의 1이고 만약에 이렇게 됐어. 그럼 얘는 9의 3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 근데 9는 뭐야? 3의 제곱이지. 이렇게까지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들 거야. 마이너스는 왜 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루트 안에 들어갈 때 음수가 될 수 있냐? 없지. 그래서 유리수가 위치 이걸로 바뀌게 돼요. 왜? 0도 안 되고 음수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수까지 확장됐을 때는 위치의 범위가 저기까지 확장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모든 수를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를 확장시켜서 지수의 형태로 나타내는 거거든. 그렇다면 이걸 왜 이렇게 하냐? 즉 우리는 이제 무리수까지 지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어. 그럼 무리수 나타낼 수 있고 유리수 나타낼 수 있으면 실수 전체를 나타낼 수 있거든. 따라서 앞으로 이제 정의역이 모든 실수인 지수함수를 나타낼 수 있게 돼요. 그 다음 이 지수를 확장시켰더니 결론 지수가 실수일 때 뭘 적용할 수 있다? 지수 법칙을 적용시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해야 될 거는 이렇게 낯선 형태의 수를 지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걔네를 지수 법칙을 이용하여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요거 연습을 좀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 뭐예요? 자, 그럼 그려봅시다. 얘는 뭐야? 2의 2분의 4의 3분의 4의 4분의 1이야. 근데 얘는 2의 제곱이
2분의 1이지. 그럼 2분의 1 더니까 1. 따라서 a는 1. 이 정도가 가장 기본이고요. 조금 계산 문제로 가보면은 얘를 간단히 하시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625 5의 4제곱이잖아. 빼기 2의 4제곱 2 곱하기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자, 그렇다면 하나씩 봅시다. 5의 3분의 4승 빼기 2의 6분의 4니까 3분의 2승 곱하기 2 곱하기 3분의 1승 곱하기 5 곱하기 3분의 1승 더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3분의 1승 이렇게 돼요. 그럼 봐봐. 이렇게 하니까 얼마니? 3분의 1이니까 1이지. 이렇게 돼요. 자, 얘 얼마야? 6 빼기 2야. 그러면 이게 될 거거든요. 그럼 봐봐. 얘는 이거죠. 그지? 그러면 5 곱하기 5의 3분의 1승 더하기 4 9 곱하기 5의 3분의 1승 따라서 9 세제곱분 루트 5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정도 계산은 여러분들이 막힘없이 잘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정도가 기본적인 지수 문제예요. 그래서 지수 문제 쭉 풀어보시면 되는데 일단 어디까지 풀고 채점을 받으시냐면 20쪽까지 그리고 채점을 받으시면 되고 그 뒤는 곱셈 공식이랑 접목시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예제를 같이 보고 풀어보시면 됩니다. 25쪽 보면 지수의 실생활에서 활용이 나오거든요. 얘가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수능 당구수님이었는데 갑자기 수능에서 사라지면서 어디서만 나오냐? 내신에서만 나와요. 근데 거기다 미리 써주세요. 대입을 잘하자. 이 문제는 대입만 잘하면 되는 문제라서 대입하는 연습만 해주시고 일단 20초까지 풀고 채점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